눈부신 빗줄기가 쏟아지는 길고 화려한 무대 위, 장내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멎은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진기, 불빛이 쉴 새 없이 터지는 이곳은 나라 안에서 가장 이름난 옷차림 발표회장이었습니다. 맨 앞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사내 박진우와 그의 아내 강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며 인터넷에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던 며느리 강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눈길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62살의 시어머니 오민서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구부정한 허리로 방바닥을 닫고 낡은 옷을 입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고운 비단옷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처럼 위엄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오글루시텔네의 박수소리와 함께 사회자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녀 신사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옷 상표인 찰란의 새로운 주인이자 모든 옷을 직접 만드신 오민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민서님은 천천히 무대 중앙에 놓인 확성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단단한 눈빛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확히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냈습니다. 시끄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민서님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제 손이 그저 남의 옷을 빨고 떡이나 만드는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손으로 저는 이 무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혼란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몇몇 분들에게는 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오민서님은 확성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도 더 크게 박진우와 강유라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공포가 어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녀처럼 부리던 어머니,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꾸미기 위한 배경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6달 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종 모양 단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살고 계신 고장의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 저희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비극과 기적의 시작점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6달 전, 작고 낡은 방 안은 희미한 등불 아래 고요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좁은 공간에서 오민서님은 구부정한 허리로 바닥에 앉아 아들 진우의 달아빠진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한 올 한 올, 바늘땀에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가정을 꾸려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역할은 어머니가 아닌 돈 한 푼 받지 않는 집안의 일꾼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며느리 강유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로 이름난 사람이었고, 손에는 늘 이야기를 담는 기계를 들고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받침대에 세운 기계를 자신에게 향하며 꾸며낸 듯 밝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운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의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보석 같은 분이셔서 이렇게 늘 저를 도와주신답니다. 며느리는 기계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인 뒤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는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허리 좀 펴세요. 그림이 안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낡아빠진 양말은 좀 치워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 마당을 열고 있단 말이에요. 오민손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바느질거리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민선님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민선님 되십니까? 저는 최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지은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전합니다만 김지은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글에 어머님을 유일하게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오민선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김지은. 그 이름은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련한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젊은 시절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함께 꾸었던 가장 소중한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민선님은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아 기르느라 모든 꿈을 접어야 했고,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오민선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무엇을 물려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변호사는 잠시 침묵한 뒤 믿을 수 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찰란이라는 옷 상표와 그에 딸린 모든 재산입니다. 어림잡아 700억 원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오민선님의 손에서 전화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낡은 방 안에 울리는 작은 소음은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거대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민선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높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것을 골라 입었지만 화려한 건물 안에서는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넓고 환한 곳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함께 젊은 시절 친구 지은이와 함께 그렸던 낡은 옷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님은 어머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어머님께 있었다고요. 자신은 그저 두 분에 함께했던 꿈 위에 집을 지었을 뿐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어머님의 것입니다. 오민선님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옷본을 쓸어보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열정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찰란의 사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옷감을 만지고 새로운 옷 모양을 구상하는 일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초라한 시어머니의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집에서는 며느리 강유라가 손자의 첫돌 잔치를 준비하느라 온 집안을 들쑤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는 기쁜 날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인터넷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넓은 판을 손에 들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휙휙 넘기며 시어머니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들으세요. 손님들에게 내놓을 모든 음식은 어머님이 직접 만드셔야 해요. 하지만 그냥 만드시면 안 돼요. 옛날 방식 그대로 정성이 듬뿍 담긴 것처럼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으니까요. 떡은 5가지 종류로 모양과 빛깔이 그림처럼 고와야 해요. 과자도 보석처럼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손님들을 환영하는 글귀를 비단천에 한 땀 한 땀 직접 수놓아 주세요. 제 이야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수는 없잖아요. 오민서님은 며느리가 내민 계획표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혼자서 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야, 이건 너무 일이 많구나. 음식 몇 가지는 밖에서 사오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사오자고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중요한 건 진심과 옛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진짜배기 가족처럼 보여야 한다고요. 이게 다 제 얼굴이고 체면이란 말이에요. 어머님이 그걸 망치실 건가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오민서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진짜 꿈이 담긴 세상이,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짓누르는 고된 현실이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 갈등도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부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민서님은 떡을 만들기 위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친 탓에 눈은 뻑뻑하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낮에는 찰나의 주인으로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했고, 밤에는 며느리의 잔치를 위해 끝없는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욱신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그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진우는 방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기계에 온 정신을 빼앗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민서님은 아들의 지친 등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잠시만 내 말 좀 들어주겠니? 네 아내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구나.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몸이 너무 힘들다. 네가 아내에게 잘 이야기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아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유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아내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는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요즘 제가 벌이가 시원찮은 건 어머니도 잘 아시면서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주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집에서 별로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아들의 마지막 말,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가 오민서님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지친 얼굴도 퉁퉁 부은 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돈 안 드는 일꾼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민서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은 밤새도록 그녀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찰란의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중요한 옷 발표회가 이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수석 옷본 제작자가 새로운 옷 모양이 담긴 그림들을 들고 와 오민서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주인님,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어떤 옷들을 선보일까요? 오민서님은 아름다운 옷 그림들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떡을 만드느라 하얗게 밀가루가 묻고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잊었던 꿈이, 다른 한 손에는 고된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의 첫돌 잔치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만든 떡을 들고 오민서님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온몸에서는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강유라는 시어머니가 내민 떡을 마치 벌레라도 보듯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조각을 떼어 맛을 보더니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빛깔도 이렇게 칙칙해서야 어디 쓰겠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그림처럼 곱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눈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내놓으면 다들 가짜라고 욕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버리고 오늘 밤에 다시 만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시어머니의 낡고 해진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일 잔치할 때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부엌에만 조용히 계세요. 어머님의 그런 차림새는 뭐랄까 제가 꾸며놓은 아름다운 그림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머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걸 망쳐버릴 거예요. 그 말이 오민서님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갑고 고요한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민서님은 뜻밖에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유라야. 네가 한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 떡은 다시 만들마. 그리고 내일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오민서님은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찰란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접니다. 마지막 무대 계획을 시작하세요. 초대장은 모두 보냈습니까? 좋습니다. 무대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옷도요. 전화를 끄는 오민서님은 부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떡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쌀, 콩, 밭, 그리고 온갖 고운 빛깔을 내는 열매들. 그녀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커다란 쓰레기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하나씩 모든 재료를 자루 안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손자의 첫돌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집 안은 며느리가 꾸며놓은 대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초대받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며느리 강유라는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이야기 기계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운님들, 잠시 후에 저희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곧 저희 자애로운 시어머님께서 정성을 다해 만드신 눈과 입이 즐거운 음식들을 내오실 거예요. 옛 방식 그대로 만든 귀한 음식이랍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배고픔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인터넷 세상의 사람들도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진 며느리가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쪽지를 읽었습니다. 음식은 모두 준비해 두었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잔칫집으로 와서 찾아가거라. 주소는 이것이다. 문은 잠겨 있으니 깔개 밑에 있는 열쇠를 쓰도록 해라.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미치셨나 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빨리 가자.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는 내 인생이 끝장나고 말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손님들을 뒤로 한 채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로 달려간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가장 이름난 옷 발표회가 열리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붉은 융단이 깔려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귀한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찬란이라는 커다란 상표가 건물 꼭대기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안내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진우님, 강유라님 맞으십니까? 안으로 드시지요. 두 분의 자리는 맨 앞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리둥절했지만 이 화려한 세상에 초대받았다는 생각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유명 상표에서 자신들의 인기를 알아보고 특별히 초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망쳐버린 돌잔치도 굶주린 손님들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허영심과 과시욕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으쓱하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 집에서 벌어지고 있던 며느리의 인터넷 이야기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손님들은 하나둘씩 집을 떠났고 화면 너머의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의 글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아내라는 거짓된 모습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발표회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까맣게 잊은 채 눈앞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신 전화기를 꺼내들어 이 순간을 담으며 자신들의 인터넷 세상에 자랑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표회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쏟아졌고 음악 소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녀 신사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옷 상표인 찰란의 새로운 주인이자 모든 옷을 직접 만드신 오민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오민서님의 모습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무시하고 하녀처럼 부렸던 어머니가
바로 이 거대한 옷회사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민서님은 확성기 앞에 서서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제 손이 그저 남의 옷을 빨고 떡이나 만드는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비로소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예쁜 그림, 거짓된 행복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거짓된 그림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짓밟힌 삶이 있다라는 것을요. 오늘 저는 저의 삶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오민서님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오글루시텔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오자 이미 소문을 들은 수많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공적인 망신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민서님은 찬란의 주인으로서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젊은 옷본 제작자들을 직접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가장 이름난 경제 잡지는 그녀의 사진을 첫 장에 실으며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봉황, 한 평범한 어머니가 옷회사의 주인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세워 새로운 희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민서님은 한적한 찻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의 인터넷 세상은 무너졌고 아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민서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남은 인생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민서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